학부모 감정 코칭,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자녀 교육 방법.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아들과 딸 모두 온라인 수업을 하는 날들이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다 보니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차려놓고 출근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오전에는 이래저래 수업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 마치고 점심부터가 문제입니다. 대충 과자로 점심을 때우고선 큰애가 동생을 챙겨 함께 학원에 잘 가긴 하는데 늘 걱정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집은 난리입니다. 저녁 먹어야죠. 과제를 같이 해야죠. 집안일 해야죠. 아내와 제가 분담해서 같이 해도 모든 일을 마치면 10시가 훌쩍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늦게 자게 되고 그럼 아무래도 다음날 늦게 일어나게 돼요. 심지어 요즘 큰애가 사춘기에 들어섰는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스마트폰만 해요. 온라인 수업도 해야 하니 스마트폰을 뺏을 수는 없고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변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자녀 교육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요, 포스트와 코로나19의 합성어로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와 상황을 이르는 말이지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해서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원격 교육, 재택근무 급증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난 이러한 변화들이 향후 우리 사회를 주도한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는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교육 변화에도 큰 변화를 경험했죠. 교육 분야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원격 수업이 증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의 개학을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자 2020년 4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고요.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지요.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사와 학생이 대면하지 않고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러한 온라인 수업의 유형으로 교사와 학생이 화상 연결로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EBS 콘텐츠나 교사가 녹화한 강의를 보는 콘텐츠 활용형, 그리고 독후감 등의 과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특징과 어려움. 온라인 수업의 특징, 그리고 그 어려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은요, EBS 온라인 클래스, 클래스트, 구글 클래스룸, 줌, 밴드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수업은 여러 가지 특징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시스템이 붕괴되고 약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서 이전에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인성적인 교육, 즉 생활 관리, 친구 관계, 공동 생활, 이것들에 대한 교육받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식만 습득했던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은 온라인 상에서만 선생님과 교류하게 되고요. 함께 생활하면서 학습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사회성, 인성적인 측면들을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 차이가 심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소통 및 피드백이 제한되어 있고 이해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사들은 과제와 평가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한편으로는 전근대적인 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주도적인 학생,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를 잘 도울 수 있는 가정의 학생들은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학습 태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학습의 내용뿐 아니라 학습에 대한 주의력과 집중력, 동기 유지 여부, 동료와의 협동 여부 등에 대한 학습 태도에 대한 모니터링, 이를 교육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개별화된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학교를 못 가고 혼자서 집에서 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가족이 집에서 얼마나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가정에서 아이들의 학습 지도 방법. 온라인 수업이 주가 되고 있는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들을 통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필요한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그 무엇보다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자녀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자기 주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감정, 친구 관계, 학습 전략 등 모든 것을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이끌어서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학습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학습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고 평가까지 한 후에 다음 학습에 반영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 나가는 것, 이것이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들은 언제 어떤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왜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자신의 공부를 되돌아보고 다음 공부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고 자율성, 충동 조절 능력, 이런 능력 등을 가지면서 학습 자체에 흥미를 보이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할 일들을 계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의 성취를 부모는 인정해 주어야 하고요. 그럴 때 자녀들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은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 종일 자녀와 함께 있는 부모인 경우에는 자녀의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고려하면서 자녀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기본적인 관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생활 훈련,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자기 주도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생활 훈련, 즉 규칙적인 생활,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의 역할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가족 역할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되고 많은 것이 변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엄마도, 아빠도, 자녀들도 가정에서의 역할이 바뀌어야 하고 이에 서로 협동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빠들의 가정에서의 역할의 변화, 많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모의 역할이 더욱 가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신도 이 시대에 직장에서 또는 생활 속에서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이러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더욱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부모는 지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시간을 정하고 이때 과감하게 쉬면서 재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이를 통해 재충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는 모습은 또한 자녀들에게 모델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기관리 능력,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가르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는 외부의 통제나 요구, 의무나 책임 등이 최소화된 상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쉼을 갖는 것처럼 자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거리는 것을 기다리고 지켜봐 줄 수 있는 믿음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활동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지요. 이에 함께 운동할 수 없다면 혼자서도 운동하고요. 부모와도 운동하고요. 또는 가정 안에서는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하고 이러한 가사일을 통한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온몸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온몸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경험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상황에 있는 자녀를 위한 가정에서의 학습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력이 부족한 자녀인 경우입니다.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쉽게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새끼 밥 먹는 시간, 이렇게 하루 5번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루틴 훈련은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루틴 훈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필요한 훈련입니다. 이러한 루틴 훈련이 된 후에 중간중간 촘촘하게 시간 계획을 세우고 알람을 맞추는 방법 등을 통해서 좀 더 자신의 일을 해내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자녀인 경우입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자녀들은 가정에서의 학습 시간을 통해서 기초학습 기술을 훈련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서 중심 교육 또는 복습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감의 증가는 작은 성공의 반복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 하나를 배워도 그 하나를 열심히 배우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를 열심히 하고 이럴 때 자신감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자녀. 네, 많이 걱정되실 텐데요. 지금은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염려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기회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자녀들은 사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 관계 능력을 키우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성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사회성은 종합적인 능력입니다. 언어 능력도 필요하고 참을성도 있어야 하고 자기조절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자기조절 훈련 한번 볼까요? 사회성의 기본 중 하나는 선을 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자기조절 능력입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 기다려야 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에 해당이 되죠. 이러한 자기조절 능력은 가정에서 교육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경계와 규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은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친밀성 훈련을 해야 합니다. 친밀성은 타인과 잘 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가족들과 잘 노는 것을 통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가정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 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도 친밀성을 키우는 데 좋은 방법이 됩니다. 대화 훈련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것, 이것이 대화 훈련이 됩니다. 자녀와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관심사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자주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 또는 게임, 이것을 함께 하면서 자녀들과 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영상을 혼자 보게 하지 말고 같이 보면서 대화의 소재로 삼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재미보다 영상을 토대로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그 재미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 훈련은 이웃 친구들과의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양보 훈련,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양보 훈련은 가정 안에서 서로 양보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양보하는 경험은 자녀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자기 주장 훈련 너무 중요하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을 못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기 주장 훈련은 가족 규칙을 정함에 있어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것, 가족 여행이나 외식 등 가족이 함께하는 일들을 결정할 때 자녀들의 의사를 묻는 것 등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녀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녀들이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에 따라 부모에게 많은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해야 하고 또 부모가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습에 있어서는 학습 과목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생활 습관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처음에는 혼자서 못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언젠가 자녀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쉼을 통해 지치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부모님의 삶이 그 자체로 자녀들에게는 큰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